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취약점이요? 이게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아주 현실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를 대체 어떻게 속이는 건지 그 기상천외한 방법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어떻게 인간보다 계산 능력이 훨씬 뛰어난 이 초지능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핵심 질문인데요. 그 답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AI의 허점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뭐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진 픽셀 몇 개 살짝 바꾼 정도? 근데 이런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AI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에 아주 미세한 노이즈를 살짝 섞었더니 AI가 이걸 보고 이거 강아지인데? 하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또 악성 이메일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자 몇 개만 바꿔 넣었는데 이걸 정상 메일로 판단해버리고요. 황당하죠. 이게 바로 AI 보안 분야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적대적 공격이라고 불리는 것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속임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게 뭐 AI보다 더 똑똑해서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규칙 자체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인 거죠. AI를 공격하는 전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가 바로 우물의 독타기, 그러니까 훈련 단계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에다가 몰래 틀린 정보를 싹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졸업생 속이기. 이건 배포 단계 공격인데요. 이미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한 전문가한테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문제를 줘서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우물의 독타기. 그러니까 데이터 포이즈닝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교활한 게 뭐냐면요. AI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공격이거든요. AI가 공부하는 교과서, 즉 훈련 데이터에다가 독을 타는 거죠. 그래서 AI가 애초부터 특정 상황에서는 무조건 틀린 답을 내놓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마치 건물 설계도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 통로를 하나 싹 만들어 두는 것처럼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뒷문을 심어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 포이저닝 공격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일단 공격하기 좋은 만만한 데이터 세트를 딱 찾아요. 그리고 나선 우리 인간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AI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노이즈나 조작된 데이터를 슬쩍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I는 이 오염된 데이터를 진짜인 줄 알고 학습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다가 결함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밀한 공격은요,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결함,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쓰는 새로운 무기나 다름없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디지털 군비 경쟁이라는 훨씬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군사기술이 발전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기존 무기를 그냥 더 많이 만드는 양적인 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예 판을 바꾸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만드는 질적인 변화,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AI 시대의 사이버 안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처음에 드레드노트라는 엄청난 전함, 즉 질적인 반화가 딱 나타나니까 영국이랑 독일 같은 나라들이 너도 나도 더 많은 전함을 만드는 양적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막상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건 전함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 못했던 기관총과 철조망이라는 또 다른 질적인 변화였어요. 지금 AI 경쟁도 똑같습니다. 다들 더 성능 좋은 AI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양적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 적대적 공격 같은 예상치 못한 질적인 변화가 이 싸움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디지털 군비 경쟁에 벌어지는 무대가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레이더로 적을 찾아내는 표적 인식부터 전장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
보급을 책임지는 군수 지원까지 국방의 정말 중요한 핵심 영역에 AI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스템들이 적대적 공격의 속아 넘어간다면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걱정되시죠? 하지만 당연히 방어 기술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공격이 발전하면 방어도 발전하고 또 그 방어를 뚫기 위해 공격이 발전하고 뭐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어 전략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공격과 방어의 이 치열한 싸움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공격자가 이메일 필터를 속이려고 이메일을 살짝 변조하면 방어하는 쪽은 그 새로운 패턴을 학습시켜서 필터를 더 똑똑하게 업데이트합니다. 또 공격자가 교묘하게 조작된 이미지를 쓱 들이밀면 방어자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속임수 이미지들로 AI를 훈련시켜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이걸 적대적 훈련이라고 해요. 심지어 공격자가 AI의 작동 원리를 꽁꽁 숨기려고 해도 방어자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공격의 흔적을 역추적해서 방어벽을 더 튼튼하게 쌓아 올립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위한 과학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격이 딱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남은 흔적들을 샅샅이 분석하는 거죠. 공격자가 어떤 방법을 썼고 우리 시스템에 어떤 약점을 파고들었는지 이걸 다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가 뚫렸구나. 그럼 이 부분을 더 튼튼하게 막아야겠다 하면서 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싸움, 공격자와 방어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AI라는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숫자, 99%입니다. 99%? 언뜻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숫자 안에 AI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라고 알아볼 확률이 거의 99%에 달하죠. 요즘 AI도 이 정도 성능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AI의 지능은 딱 정해진 작업에만 고도로 최적화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상식이나 유연성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고양이 사진이 좀 기울어져 있거나 조명이 어두워도 고양이네 하고 바로 알잖아요. 근데 AI는 바로 그 미세한 변화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 유연성 없는 똑똑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속지 않을 공격에도 AI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의 숨겨진 맹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율주행차부터 금융 시스템, 그리고 국가의 핵심 인프라까지 AI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격과 방어의 균형추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